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공학, Computing Cash Flows, 현금 흐름의 계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김교수 사당생활 김태구입니다. 오늘은 학기 초반에 제가 학생들에게 보통 첫 주차 과제로 내주는 일반 설문조사에서 반대로 학생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대답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 중에 되게 좀 따뜻한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확행이 뭐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의 소확행이 뭔지 물어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 있어서 참 아름답네요. 네, 고맙네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전에, 한참 전에 강의에서도 그렇고 동영상에서도 그렇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소확행을 아주 절실히 믿고 또 경험한 사람이어서요. 대학교 때죠. 1998년 아니면 9년일 겁니다. 대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였을 텐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도서관 앞에 잔디밭이 이렇게 경사로에 있는데요. 물론 제가 성실한 학생도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냥 뭔가를 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결핍? 그래서 어릴 때 먹고 싶었던 과자 같은 거를 뭐 한 10,000원어치 그 당시에 봉지 개수가 좀 많겠죠. 그걸 사서 만화책을 좀 빌려가지고 잔디밭에 가서 땡땡이를 친 거죠. 과자를 먹으면서. 아마 5월 달쯤 됐을 겁니다. 날씨 좋고 뭐 잔디밭 아름답고 학교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적당한 어떤 화이트 노이즈, 생활 소음이 들리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어릴 때 뭐 용돈이 부족하고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하고 먹을 기회가 없고 이래서 먹지 못했던 과자들이랑 음료수를 마음껏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본다. 뭐 더할 나위 없는 소확행이었죠. 그래서 아주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굉장히 자주 해요. 이런 걸 하라고.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어떤 행복은 대단한 성취에서 온다기보다는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달랠 줄 아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 그래서 내가 이걸 나한테 줬구나 하는 만족과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만족을 동시에 느끼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에 뭐 대단하게 도취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경험과 그 시간을 진짜 만족스럽게 보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소확행은 이제는 사실 육아를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혼자서 대단치 않은 계획 없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대학 교수로 이제 임용이 확정이 되고 나서 교수가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아직 출근을 하기 전에 그 전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딱 하루 휴가를 냈어요. 일부러 휴가를 내고 여러 가지 이제 서류도 떼고 해야 되니까 하루는 아니고 2, 3일 정도 휴가를 냈군요. 그 첫날 집 근처에 제가 서울의 용산 쪽에 살았는데, 용산에서 마포 사이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 시내 사대문 안쪽으로 혼자 계획 없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버스 타고 시청 쪽에 떨어진 다음에 덕수궁 뒤에 정동길,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되게 작은 그 구러시아 공사관 쪽 앞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비롯해서 경희궁 뒤쪽의 마을, 그 다음에 뭐 한옥마을 쪽도 가고 광화문, 청계천, 교보문고, 뭐 종로, 종각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뭘 꼭 했다라기보다는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저도 바쁘게 살았던 와중에 하루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냥 나 자신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꽤 더운 7월, 8월?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했던, 중간중간 뭐 쉬고 싶으면 쉬면 되고 아이스크림이나
스무디 같은 걸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니까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서울 출장을 가거나 뭐 아니면 다른 도시에 출장을 갔을 때 일부러 한 서너 시간 정도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도시의 뒷골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8차선, 6차선 도로가 아니라 한 2차선, 3차선, 4차선 정도의 도로에 있는 어떤 사거리,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임의의 경로를 제 멋대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가게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출퇴근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점심을 보내고 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가 됐다가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잠깐 살아봤다가 그러면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또 네이버로 맛집 검색해서 주위에 뭐 맛있는 햄버거집 있나 뭐 이런 거 찾아보기도 하고 걸어가 보기도 하고 뭐 여름이었으면 팥빙수, 겨울이었으면 뭐 달콤한 디저트 같은 거 한 번씩 사 먹어 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줘요. 물론 그 전에 인생이 빡빡하게 꽉 차 있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 한 번씩 그렇게 스스로를 좀 놔주는 기회를 갖는 거. 그게 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아주 과도한 도파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소확행은 진짜 소확행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근데 제가 후자에 얘기한 좀 늘어지는 어떤 산책 같은 여행은 여러분들 나이에 할 만한 건 아니고요. 최소한 30 중반부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냥 제가 가끔 하는 소확행에 대한 얘기를 한 두어 가지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20대니까 좀 더 도파민 터지는 얘기를 고자극, 네, 고기쁨, 고행복의 고밀도의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즐겁겠네요. 다음에 한번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네, 공식 활용 페이지입니다. 공식 활용 팁이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테크닉들 두 가지를 좀 눈에 잘 보이게 다시 정리한 것 뿐입니다. 첫 번째는 역수관계죠. 예를 들면 A에서 P를 만들려면 A에다가 A에서 P로 만들어주는 공식을 쓰면 돼요. 이자율 I와 N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공식과 P에서 A로 만들어주는 이 공식은 서로 역수관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알아보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A에서 P로 바꾸는 공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좀 잘 보이게 이게 이미 색깔이 있는 거라 형광펜을 칠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돼 있고 반대로 P에서 A로 바꾸는 공식에서는 걔가 분자로가 있죠. 여기에 분자에 있던 게 이쪽은 분모로 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갔던 거에다가 반대쪽 공식을 곱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1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또 하나는 연쇄 법칙으로 아까 공식 유도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봤지만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는 이게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같아야만 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서로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F로 직접 가는 거나 P에서 A로 간 다음에 그 P를 F로 바꾸는 거나 똑같다.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네, 우리가 원하는 공식이 발견이 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봤던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공식 요약입니다. 지금 공식 삼각형의 세변 왔다 갔다 6개 봤죠? 이 6개에 대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극한값 쪽 빼고요. 극한값은 빼고 한번 그 전까지를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시면 우리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면 P를 F로 바꾼다. 이거에 대한 표현식, 공식, 함수가 뭔지 다 배웠어요. 표현식은 P를 F로 바꾼다. 이자율과 기간은 뭐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나오고
이걸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려면 함수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함수가 f를 구하는 거니까 fv를 쓴다. fv. in은 늘 반복되는 거니까 그냥 쓰고 p를 쓴다. 근데 여기에 원래 뭐가 a가 들어갈 수 있는데 a를 안 쓰고 p를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를 다 배웠어요. 6개를 다 배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함수에 어떨 때는 뭐 앞에 한 칸 띄우고 p를 넣고 어떨 때는 p를 넣고 뒤에 한 칸을 비우고 뭐 헷갈린다 이거죠. 그걸 이제 알아보기 쉽게 옆에 함수 출력과 함수 입력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함수 출력은 이 fv라는 함수를 쓰면 뭐가 구해지냐 하는 거고요. 요거는 옆에 함수 입력과 함께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당연히 f를 구하기로 했으니까 fv를 썼으니까 출력도 f값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입력은 함수의 종류에 상관없이 fv, pv, pmt 요 3개의 함수는 모두 다 입력하는 인자의 순서가 i, n, a, p, f 순서입니다. i, n, a, p, f i, n, a, p, f 요 순서를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INAPF를 다 쓰려고 하는데 IN은 그냥 쓰면 되고요. A를 쓰려고 했더니 P에서 F를 구하는 거라 A가 없어요. 네, 그럼 안 씁니다. 텅 비어 있는 거죠. 없음. P는 써야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비워놓은 거는 0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컴마만 하고 지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0 대신에 그냥 공백을 넣어도 돼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F는? 아니 F를 구하는데 F를 어떻게 입력합니까? 애당초 넣을 수가 없어요. 애당초 넣을 수가 없는 건 이렇게 흰색으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예 흰색이 되어 있습니다. PV니까 P를 입력할 수는 없어요. PMT니까 A를 입력할 수는 없어요. 공백이 되더라도 A로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인 P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PV니까 P를 입력할 수 없고 PMT니까 A를 입력할 수 없어요. 공백이 있으면 A에 대한 공백이 아니라 P에 대한 공백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역시 마지막도 FV니까 F를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흰 공백으로 되어 있는 건 출력값이기 때문에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자는 입력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거고요. 공백, 살구색 공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입력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요 계산을 위해서는 입력하면 안 되는 그런 값이에요. 0으로 입력하거나 공백으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값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고 그 중에 한두 개만 확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P에서 A로 바꾸는 거 보면 PMT 함수를 쓰는데 A를 구할 거니까 A 자리는 아예 없고요. IN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APF 중에 A는 못 넣고 A를 구하는 거니까 P는 넣고 F는 지금은 안 쓰는 거죠. 0을 넣거나 공백 그냥 두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F에서 A로 바꾸는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A를 구해야 되니까 역시 PMT를 쓰고요. A를 구하니까 IN은 그대로 있더라도 APF 중에 A는 아예 입력값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P와 F의 두 가지 입력값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F에서 A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P는 공백으로 처리하거나 0을 넣으면 되고 F를 입력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 표를 가지고 있으면 덜 헷갈릴 거고요. 인수해서 한 장 가지고 있으면 덜 헷갈릴 거고 아니면 앞에서 설명한 거나 요 뒤에 나오는 예제들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칼럼 3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칼럼 3개는 극한값들입니다. 이 이자율 공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 그리고 반복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등가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공식이 어떤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보면 이 입력값, 이자율 혹은 기간 같은 것들이 극한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구나. 미래가와 현가 그리고 연가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등가 그리고 그 계산에 포함되는 돈의 시간 가치가 진짜 어떤 의미구나를 좀 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이자율이 0이 된다는 것은 돈의 시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기회비용도 없다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0이란 얘기는 나한테 지금 유동성 자산, 현금이 있어도 딱히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시간 가치가 없으니까 돈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나한테 차이가 없어요. 소비를 지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P를 F로 바꾸면 P나 F나 똑같아요. 돈의 시간 가치가 없으니까 F랑 P도 똑같습니다. P를 A로 바꾸면 그냥 N조각으로 나누면 되고 A를 P로 바꾸면 N개가 반복되니까 그냥 N배 하면 됩니다. F를 A로 바꿀 때도 똑같이 N분의 1조각, N배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 돈의 시간 가치가 없는 세상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을 보죠. 이자율이 무한대가 됐습니다. 이번엔 돈의 시간 가치가 무한대예요. 기회비용이 무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돈을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이유가 막 1억 5천만, 800만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현재의 가치를 미래 가치로 동등하게 바꾸려면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을 쓸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됩니다. 무한대의 돈을 줘야 돼요. 반대로 미래에 얼마 줄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빵원이에요. 미래의 돈은 의미가 없어. 지금 당장 내가 돈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현재 가치가 무조건 짱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미래의 어떤 걸로 바꾸면 이거 지금 반대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여기가 무한대가 되고 여기가 빵이 됩니다. 현재 가치를 미래로 바꾸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네, i가 무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랑 나눠도 얘가 남습니다. 네, 마이너스 1은 거의 의미 없는 값이 되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고 A에서 P로 바꾸는 것도 각각의 A가 미래에서 현가로 오는 순간 다 빵이 돼버립니다. 다 빵이 돼버리죠. F와 A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먼 F를 A로 바꾸는 과정도 사실은 이 경우는 하나가 남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N 조각 나는 거라서 그렇고 A를 F로 바꾸는 것도 역시나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요런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물가 상승이 막 미친 듯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짐바브웨나 이런 곳이죠. 2차 대전 직전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의 독일 상황이 이랬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이제 가치가 하락하고 돈의 시간 가치가 너무 커지니까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축을 해봤자 내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지금 써야 돼요. 돈을 지금 쓰는 게 장땡입니다. 이자를 한 10% 준다고 해도 사실은 1년 후에는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세 번째 케이스는 사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한기간 뱀파이어나 유령 해리포터 이런 쪽에 사는 볼드모트 같은 애들의 인생입니다. 기간이 무한대가 되면 돈을 조금만 저축해놔도 돈이 한도 없이 불어날 테니까 경제적 등가 곡선에서 이게 계속 불어나는, 시간이 계속 늘어가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화나 영화 설정에 보면 뱀파이어가 가난하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반대로 무한히 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
당연히 빵원이 될 수밖에 없죠. 2억 년 후에 100만 원 줄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은 식으로 만약에 요 두 개를 볼 때 밑에 거부터 보면 만약에 지금부터 1년 후에 100만 원씩 주는데 뭐 10년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20년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100년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천년 만년 자손 만대 계속 주는 어떤 거래가 있다라고 합시다. 매년 100만 원씩 줘요. 매년. 그러면 매년 100만 원? 우와. 10년만 지나도 1000만 원이고 30년 살면 3000만 원인데? 돈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30년, 40년쯤 됐을 때의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되게 가치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1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바꾸면 이만큼인데 점점 작아지면서 한 20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가치가 엄청 작아져요. 이런 놈들을 계속 모으는 거기 때문에 등비 수열로 점점 작아지는 놈들을 내가 모으는 거거든요. 현재 가치로. 그래서 의외로 무한대가 안 되고 이자율분의 1이라는 요런 유한한 값을 갖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간을 무한히 해준다라고 해서 그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로 여기서도 봤지만 아주 먼 미래의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은 지금의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은 무시하면 돼. 따라서 그게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고 해도 돈의 가치는 한계가 있다. 거꾸로 그러면 내가 일정 돈을 갖고 있을 때 영원히 일정 금액을 꺼내서 쓰고 싶어 라는 것도 일정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만큼? 매번 이자만 빼먹고 원금 놔두고 또 이자만 빼먹고 원금 놔두고 매 기간 이자만큼 이율만큼 꺼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 너무 비슷한 얘기인데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의 시간 가치가 없는 세상,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는 세상, 혹은 뱀파이어의 세상 이런 것들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요 공식들이 극한값을 어떻게 가지느냐를 보면서 돈의 시간 가치에 따라서 경제적 등가가 이렇게 실감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